신나는 인터뷰에 저는 샤인입니다. 오늘도 저의 베스트 프렌드 조니에게 질문 갑니다. 조니 혹시 자이넨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이언티는 아는데. 그 가수 자이언티. 양화대교. 그치, 양화대교. 어떡하지? 자이넨스는 못 들어봤어? 모르겠어요. 자이넨스 뭐예요? 정말 실망이야. 조니 여기서 우리 같이 한 지 얼만데. 자, 조니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오세요. Z세대를 위한 급격하게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zigzag. 제로 금융 베이스부터 시작한다. Zero base. 그리고 finance. 합쳐서 자이넨스라고 한답니다. 와, 이거 어때? 설명 들으니까. 그거 돈 입맛이 아니에요? 오, 역시 맞아요. 돈 입맛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2030 여러분들을 위한 자이넨스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빠지면 많이 섭해. 진짜 섭해. 2030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야무지게 개념이 있는 조언들을 팍팍 해주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분이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셨습니다. 모셨습니다. 나 여기서 이렇게 한 건 처음이야. 아니, 우리 돈 입맛에 없어서 이렇게 오프닝한 건 진짜 처음이다. 진짜 2030 여러분들 위한 개념 있는 조언들을 해주기로 유명하신 우리 희애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념 있는 ES 손희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그 경력이 화려하세요. 아나운서, 은행원, 공기업 근무. 사실 여러분 딱 듣기만 해도 어때? 되게 안정적이잖아. 갑자기 마음이 푸근해지는데 이것들을 박차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금융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MLBB 크리에이터. 나 뭐라고? MLBB. MLBB? My Life But Better. 제가 만들었어요. 어머나, 그렇구나. 네네네. 다들 이제 살다 보면 커리어에 고민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런 멘토가 별로 없어요. 없어.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업인 공기업을 딱 그만두고 나서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이제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크리에이터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멋지시다. 그 용기가 사실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우리 희애 씨는 언제부터 재테크에 눈을 뜨신 거예요? 초등학생 때부터 돈을 아끼고 용돈 기입장을 쓰고 이런 거를 좀 잘 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그런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자취를 시작하면서 자취하면 돈이 항상 없어요.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생활비 아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관심을 갖다 보니까 조금 더 재테크에 눈을 뜨고 은행원까지 되다 보니까 원래 그런 성향의 전문 지식까지 이렇게 툭 입력이 되니까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줄 수 있겠다. 맞네. 까지 이어진 거죠. 맞네. 자, 그러면 우리 희애 씨가 직접 해본 재테크 중에서 나 이런 거는 진짜 좋았다, 이거 추천한다 라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많겠지만 많아. 저는 가장 먼저라는 전제를 만약에 단다면 가장 먼저 저축. 음. 왜냐하면 제가 하나 안타까운 거는 어느 순간 재테크 이꼴 투자. 그랬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뭐 재테크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코인, 주식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투자 저도 하고 물론 필요한 거기는 합니다. 그런데 재테크 이꼴 투자는 조금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해봤자 작은 돈이에요. 푼돈 투자 푼돈. 100% 수익 나도 10만 원 해도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축부터 시작을 해야 목돈도 모을 수 있고 또 그 목돈 바탕으로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재테크라는 전제를 단다면 저축, 예금, 적금 같은 거를 먼저 떠올리고 좀 실천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우리 학교에도 나는 너무 잘났어. 고등학교부터 갈 거라고 해도 고등학교 갈 수 없는 거죠. 안 되죠. 예. 초등학교, 중학교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좀 저축, 예금, 적금이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단계다. 그걸 거치고 고등학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 여러분 먼저 목돈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희애 씨가 보기에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야 너 재테크 해야 돼. 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재테크 필요 없어. 너에게 투자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쌤이 옆에 있으니까 왠지 자꾸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어? Right now. 그러니까 연령대랑 상관없이 저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진짜 간단한 것도 다 재테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네. 아끼는 맞네, 것도 다 맞네. 재테크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저니가 좋으면 맨날 이거 사주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재테크를 못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실패했죠, 이제.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재테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끼는 그럼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면은 다 되게 거창한 거를 떠올리니까 맞아요. 예. 언제부터 해야 될까라는 물음표를 갖게 되는 건데 맞아요. 정말 쉬운 것부터 생각하면 당장 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재테크는 가끔은 미운 평생 친구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나한테 수익률을 이렇게 줬지? 왜 이렇게 모으는 게 나는 힘이 들까? 현타가 올 때가 있지만 네. 하지만 평생 같이 가야 되는 된다. 나이니까 right now. As soon as possible. 되게 그럴듯한 답을 줄 줄 알았는데 뭐 저런 걸 얘기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것부터 이렇게 생각을 넓히시고 조금 더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막 재테크 시작하려는 이제 초보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재테크 초보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땡땡땡 통신을 좀 멀리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땡땡땡 통신. 카더라 통신? 예를 들어서 뭐 공모주 투자예요. 근데 공모주 투자가 대체 뭔지, 공모주는 뭔지 또 모르면서 그거 요즘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난다며? 이러면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뭐 1회, 2회 뭐 단건으로 수익은 날 수 있겠죠. 근데 수익이 왜 났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네. 그러면 다시 했을 때 만약에 수익이 안 나. 그러면 그때 돼서 어머 문제가 뭐지? 버텨야 되는구나. 강제 존버. 친구들이나 혹은 그냥 인터넷에 뭐 누가 수익이 났다더라 이런 것만 보고 카더라 통신을 쭉 따라가다 보면 당장은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멀리 봤을 때는 절대 건강한 재테크, 건강한 금융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공모주 투자로 되게 재미를 사실 많이 봤는데 근데 마지막에 한 번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강제 존버 중이거든요, 실제로. 저처럼 되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희애 씨 채널 보니까 연령대별 재테크 방법 요 영상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2030 세대도 이 연령별로 재테크하는 방법 나뉘나요? 제가 어떻게 나눴냐면 20살, 25살, 30살, 35살 이렇게 4단계로 나눴었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거 한 개씩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20살은 가계부 쓰기를 시작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생 때는 용돈기 입장을 썼어요. 근데 가계부라고 하면 가계부? 엄마들이 써야 될 것 같아, 왠지. 사실은 가계부 쓰기는 쓰는 거에만 의의를 두면 안 되고 그 다음 플랜을 위해서 예산을 짜기 위한 그런 맞아요. 용도잖아요. 근데 처음 쓸 때는 그것조차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가계부를 정말 찐으로 잘 쓰는 연습이라도 하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었고요. 20살 때. 맞아요. 그리고 25살 크레딧 카드. 신용 점수 관리 안 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네. 아니 20대부터 해야 돼요? 물론이죠. 와, 그렇구나. 20대 때 안 해두면은 우리 나중에 30대 돼가지고 대출도 받고 그때 안 돼. 맞네. 큰일 납니다. 그렇네. 만약에 손희애 씨 신용 점수 별로시네요. 이자를 좀 다른 분들보다 많이 내야겠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맞아. 똑같이 빌려놓고서 돈을 더 많이. 그래서 사회초년생 때부터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30살 이제 슬금슬금 빚 청산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 제가 이건 들어서 하는데요. 빚은 갚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빚도 자산이다. 그거 아니라고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빚이라고만 표현해서 그렇지 학자금 대출을 슬금슬금 갚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빚은 자산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학자금 대출이 가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들 학자금 대출 하면 이자가 엄청 싼 거니까 맞아요. 제일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예전에 내가 빌렸을 때에 비해서 지금 금리가 만약에 낮아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비싼 금리를 낮은 금리인 줄 알고 갚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네. 실제로 저도 이제 학자금 대출 받았던 걸 쭉 점검을 해보다가 굉장히 놀랐던 게 저금리 시대 기준으로 제가 5%가 넘는 금리를 갚고 있었던 거예요. 오, 그래! 학자금 대출은 당연히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맨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네. 최근 얼마까지만 해도 막 2% 3%대였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든 빚을 갚으라는 건 아니었고 이제 30살쯤 됐으니까 세금 대출 한번 점검을 해보십사 해서 빚청산이라고 키워드를 잡았어요. 좋다. 맞네. 그러면 이제 35세 때는 네. 뭡니까? 35살 때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거 좀 웃기게 들리는데 잠깐만요. 아니 아직 애기예요. 네. 무슨 노후 준비를? 우리가 정말 노후라고 해서 와닿지 않는 거지. 네. 재테크 겸해서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 이런 상품들을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네. 왜냐면요. 보통 우리가 지금이야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금리를 더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적금 예금의 이자는 작아요. 쥐꼬리예요. 항상 대출이자보다 네, 적더라고. 맞아요. 네. 그런데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생각해봤을 때 돌려받을 때는 많게 받으시는 분들은 100만 원 넘게 돌려받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적금이자 예금이자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게 재테크 상품을 2030 우리 MZ세대가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노후 대비라는 단어가 이런 재테크 상품들이 항상 따라다녀가지고 나랑은 뭔 얘기 아니야? 내가 재테크 상품을 왜 가입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적금, 예금의 그런 금리, 쥐꼬리라는 걸 생각하시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재테크다. 그렇네. 여기서 지금 막 예금 막 이거 하고 있으면서 연금저축은 하지도 않고 이러면 약간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은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상품에 저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강조를 하고 그러면 있어요. 예를 들어 12월 1일날 제가 이 소식을 알았어요. 네. 연금저축이라는 것의 존재를. 그러면 지난 1월 거부터 12월까지 한꺼번에 빵 낼 수 있나요? 상관없어요. 와! 상관없어요. 매달 넣으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막 몰아 넣으셔도 되고 그때 돼가지고 막 넣으시는 직장인들 굉장히 많으세요. 12월에도 몰아서도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이 방송이 7월 달에 나간다고 해서 나 6개월 앞에 6개월 버렸어. 이게 아니네요. 아닌 거죠. 와. 아니 뭐 이렇게 희애 씨가 지금 정리해 주는 것처럼만 하면 실제로 한 뭐 50세 정도 되면 노후 걱정이 없겠어요. 안 걸어도 됩니다. 계속 놀아도 돼. 든든하네. 자, 그러면 전직 은행원이시니까 은행에서 사실 상품이 되게 많잖아요. 정말 많죠. 그렇죠. 뭐 다양한 상품 권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가입하지 마. 대체 왜 가입해? 하는 거 있어요?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가 좋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가입하는 마이너스 통장.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막 조언을 해준답시고 막 이런 얘기예요. 일단 꼭 손을 이렇게 좀 들으셔야 돼요. 희애야, 이 상품 뭐 갖고 있어? 적금? 예금? 야, 너 이제 곧 해외여행도 가고 할 거지? 마이너스 통장은 하나쯤 뚫어놓으면 좋아. 이게 왠지 옆에서 듣는 것 같아. 꼭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요? 이러면은 마치 이 눈빛이 이 새내기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만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박한 지식인 척하면서 막 정보를 늘어놓죠. 야 그거 쓰지도 않으면 이자도 안 나가고 그거 뭐 이제 좀 있으면 뚫는 것도 마이너스 통장 많이들 안 해준대. 할 수 있을 때 미리 해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마이너스 통장을 뚫으러 오시는 사회초년생들을 저는 은행에 있으면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물론 뭐 뚫는 것 자체로 어머 손희애 씨 필요도 없는데 뚫으셨네요? 뭐 나중에 불이익을 드릴 거 이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수중에 1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100만 원만 있으면 이거를 막 아껴 쓰겠죠? 네.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뚫어놨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은 0원이기는 한데 언제든지 이 아이가 막 지하로 향해가지고 그렇지, 땅을 팔 수 있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뚫어놨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가득 찬 독이지 점점 세워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심리상 뭐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과소비를 할 수도 있고 비빌 언덕을 두면 좀 우리가 나태해지죠. 그리고 실제로 금감원이 내놓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안 쓰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청산하는 것만으로도 신용점수가 올라간다. 잠깐만,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신용점수가 내려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뚫어는 놨는데 계속 0원인 거예요. 안 쓰고 있는 거. 근데 그거를 청산하는 것만으로도 소폭이긴 하지만 신용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한 인터뷰를 해놓은 걸 저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도 마이너스 통장 있고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내가 필요 없는데 누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뚫는 거? 그거는 저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